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불꽃야구를 중심으로 최근 야구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두 가지 이슈를 함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해설위원 이태근의 티빙 이적설, 그리고 KT 위즈에서 주목받고 있는 불꽃야구 출신 신인 임상우의 현재 위치가 그 주인공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이 변화는 한국 야구 미디어와 선수 판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비시즌에 접어들면서 불꽃야구를 둘러싼 여러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성권의 중국 상하이 드래곤즈 진출, 이대호의 대만 중신 브라더스 타격 코치 초청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이번에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또 하나의 굵직한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바로 이태근 해설위원의 거취 문제입니다. 현역 시절 현대 유니콘스와 히어로즈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타자로 활약했던 그는 은퇴 이후 해설자로서 조용하지만 꾸준히 입지를 넓혀온 인물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태근은 그동안 몸담아왔던 SBS 스포츠와 재계약 대신 OTT 플랫폼 티빙 합류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적이 최종 확정된다면 그는 티빙에서 매주 편성되는 슈퍼매치 중계를 통해 시청자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특히 지난 시즌 티빙 슈퍼매치 중계를 맡았던 정용검 캐스터와 다시 호흡을 맞출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중계진 구성에 대한 야구 팬들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태근의 이적설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소속 방송사의 변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2023년 WBC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중계 해설에 나선 이후 그는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 선수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데이터와 현장 감각을 동시에 녹여내는 해설로 점차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특히 특정 팀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 과장되지 않은 정확한 표현, 그리고 젊은 시청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 방식은 그가 가진 가장 큰 강점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태근의 해설은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오는 스타일이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가 티빙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갈지에 대해 기대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야구 중계가 단순한 경기 전달을 넘어 하나의 콘텐츠 경쟁으로 변해가는 지금, 이태근의 선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런 깊이 있는 야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선을 선수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태근의 미디어 이동이 불꽃야구의 또 다른 확장이라면 KT 위즈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임상우의 존재는 불꽃야구가 만들어낸 새로운 선수 서사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T는 2026 시즌을 앞두고 팀 내야 전반에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황재균의 은퇴로 인해 유격수와 3루를 포함한 핵심 포지션에 공백이 생겼고 이는 곧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이자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꽃야구 출신 신인 임상우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꽃야구를 통해 처음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고 이후 2026 드래프트를 통해 KT 유니폼을 입으며 정식으로 프로 무대에 도전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마무리 캠프 과정에서 그의 이름이 내부 평가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결코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에서는 불꽃야구를 둘러싼 변화의 큰 흐름, 그리고 이태근과 임상우라는 두 인물이 각각 다른 위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짚어봤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태근의 선수 시절과 해설자로서의 성장 과정, 그리고 왜 그의 티빙 이적이 주목받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태근이라는 이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선수 시절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시대를 스쳐 지나간 타자가 아니라 팀의 정체성과 함께 기억되는 프랜차이즈 선수였습니다. 현대 유니콘스 시절부터 히어로즈로 이어지는 커리어 동안 이태근은 화려함보다는 꾸준함과 안정감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큰 제스처나 과장된 퍼포먼스 없이도 타석에 서는 것만으로 상대 배터리에게 압박을 주는 유형의 타자였고 이런 성향은 은퇴 이후 그의 해설 스타일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선수 시절 이태근의 가장 큰 특징은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단순히 공을 잘 치는 타자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고 팀에 필요한 선택을 할 줄 아는 선수였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출루가 필요할 때는 욕심을 버렸고 장타가 필요한 순간에는 과감해질 줄 알았습니다. 이처럼 맥락을 이해하는 야구는 그가 해설자로 전향한 이후 중계 화면 속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은퇴 이후 이태근은 곧바로 방송 중심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불꽃야구 출연을 비롯해 아마추어 야구 지도, 독립구단 인스트럭터, 해외 연습 코치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야구와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은 해설자로서의 내공을 쌓는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됐습니다. 책상 위에서만 만들어진 해설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보고 느낀 감각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2023년 WBC를 기점으로 이태근은 본격적인 중계 해설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당시 많은 시청자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인상은 조용하지만 정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감정을 끌어올리지 않고 상황이 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짚어주는 해설은 기존의 전형적인 중계 문법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데이터와 현장 감각을 무리 없이 연결하는 방식은 야구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에게도 이해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태근 해설의 또 다른 강점은 중립성입니다. 특정 팀이나 선수에 대한 감정적 편향을 최대한 배제하고 플레이 자체에 집중하는 태도는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팬층이 세분화되고 온라인 반응이 즉각적으로 쏟아지는 환경 속에서 해설자의 언어는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태근은 과도한 수식어나 자극적인 표현 대신 정확한 용어와 절제된 어조를 선택함으로써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티빙 이적설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의미를 갖습니다. OTT 플랫폼은 기존 지상파나 케이블과는 다른 시청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청자 비중이 높고 중계 역시 콘텐츠 경쟁의 일부로 소비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태근의 해설 스타일은 오히려 더 큰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극보다 맥락, 소리보다 설명을 중시하는 그의 방식은 집중해서 시청하는 OTT 이용자들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이태근이 어떤 선수였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해설자로 자리 잡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티빙 슈퍼매치라는 무대가 갖는 의미와 이태근의 합류가 한국 야구 중계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티빙 슈퍼매치는 단순히 하나의 중계 슬롯이 아니라 최근 한국 야구 중계 환경 변화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기존의 지상파와 케이블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OTT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스포츠 중계 경쟁에 뛰어들면서 시청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티빙은 젊은 시청자층을 핵심 타깃으로 삼아 경기 그 자체뿐 아니라 중계의 톤과 구성, 해설의 역할까지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태근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보입니다. 티빙 슈퍼매치는 단순히 소리를 키우거나 감정을 과잉 소비하는 중계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 맥락을 이해하고 왜 이 장면이 중요한지, 다음 플레이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해설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태근이 보여준 해설 스타일은 바로 이 요구 조건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 시즌 티빙 슈퍼매치 중계를 맡았던 정용검 캐스터와의 호흡 가능성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정용검은 빠른 템포 속에서도 경기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진행 능력을 보여왔고, 여기에 이태근의 차분하고 분석적인 해설이 더해진다면 중계 균형은 더욱 안정적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캐스터가 흐름을 이끌고 해설이 깊이를 더하는 구조는 OTT 환경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OTT 중계의 가장 큰 특징은 시청자의 집중도입니다.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보게 되는 중계가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접속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해설의 밀도와 신뢰도가 곧바로 평가로 이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과장된 리액션보다 상황을 정확히 짚어주는 해설이 오히려 더 오래 기억됩니다. 이태근이 쌓아온 중립적이고 정확한 언어 사용은 이 구조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티빙이 중계를 하나의 브랜드 콘텐츠로 확장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경기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해설자의 캐릭터와 전문성을 하나의 서사로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태근은 선수 시절과 은퇴 이후의 행복, 그리고 해설자로서의 성장 과정까지 연결되는 스토리를 이미 갖추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중계에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태근의 티빙 합류가 확정될 경우 이는 개인 커리어의 이동을 넘어 한국 야구 중계 시장 전반에 작은 기준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설자는 단순히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기를 해석하고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해석자라는 인식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극적인 멘트보다 신뢰를 선택한 해설자의 가치가 OTT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어떻게 평가받게 될지, 그 결과는 다른 해설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에서는 티빙 슈퍼매치라는 플랫폼의 특성과 이태근의 해설 스타일이 왜 이 무대에서 주목받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시선을 다시 그라운드로 돌려 KT 위즈의 내야 개편 상황과 함께 임상우가 어떤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KT 위즈의 2026 시즌 준비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과제를 안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팀의 상징과도 같았던 황재균의 은퇴는 단순한 전력 공백을 넘어 내야 전체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유격수와 3루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기존의 안정적인 틀이 무너지면서 KT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경쟁 구도를 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변화는 베테랑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방향의 야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가깝습니다. KT는 마무리 캠프를 통해 내야 전 포지션에 걸쳐 젊은 선수들의 가능성을 점검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내부 경쟁은 예상보다 빠르게 불붙고 있습니다. 유격수, 2루, 3루, 1루 백업까지 거의 모든 내야 자리가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코칭 스태프의 시선이 단기 성과보다 성장 곡선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즉시 전력감만을 찾기보다는 몇 시즌을 내다보고 팀의 중심으로 키울 수 있는 자원을 선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신인과 젊은 선수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많은 기회가 열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임상우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불꽃야구를 통해 대중에게 먼저 알려진 그는 2026 드래프트를 통해 KT 유니폼을 입고 정식으로 프로 무대에 도전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단순히 화제성으로만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라 캠프 과정에서 실제로 평가 대상에 올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캠프에 함께 참여한 권동진이 같은 내야수로서 임상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 것도 내부 분위기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KT 코칭 스태프 역시 임상우를 단기 대체 자원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기본적인 수비 안정감, 상황 이해 능력,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 다져진 경기 적응력이 성장 가능성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전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프로 무대에서 증명해야 할 것이 훨씬 많은 단계지만 적어도 출발선에 서는 데에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황재균의 은퇴는 분명 큰 공백이지만 동시에 팀 내부에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누가 주전으로 자리 잡을지는 아직 아무도 단정할 수 없고 바로 그 불확실성이 이번 내야 경쟁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임상우 역시 이 흐름 속에서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결과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에서는 KT 위즈가 맞이한 내야 재편의 배경과 그 속에서 임상우가 왜 주목받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임상우 개인의 여정, 불꽃야구에서 프로 무대까지 이어진 과정과 그의 현재 위치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임상우의 이름이 KT 위즈 내부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배경을 이해하려면 그의 출발점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정통 유망주라기보다는 불꽃야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해 나간 사례에 가깝습니다. 방송을 통해 노출된 선수라는 점 때문에 종종 화제성으로만 평가받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자 검증의 무대였습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제한된 조건 속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자신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임상우는 이 환경 속에서 내야수로서의 기본기, 상황 판단, 그리고 경기 흐름에 대한 이해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눈에 띄는 장면 하나로 주목받기보다는 실수를 줄이고 팀 플레이에 녹아드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만들어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프로구단의 시선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특히 KT처럼 내야 전반을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화려함보다 안정감을 우선시하는 선택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상우가 드래프트를 통해 KT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프로 무대에 입문한 이후 임상우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같은 포지션에는 이미 경험을 쌓아온 선수들과 또 다른 신인 자원들이 동시에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격수와 2루,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1루 백업까지 소화할 수 있는 유연성은 분명 장점이지만 그만큼 기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캠프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사실은 적어도 코칭 스태프의 레이더에 들어왔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권동진의 평가 역시 의미를 갖습니다. 같은 내야수로서 바라본 임상우의 장점은 외부에서 쉽게 포착하기 어려운 부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 동작의 안정성, 포지션 간 이동에 대한 이해, 그리고 훈련 태도와 흡수력 같은 요소들은 캠프 현장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평가가 공유됐다는 점은 임상우가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되는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임상우에게 붙일 수 있는 수식어는 신인이라는 단어 하나뿐입니다. 프로 무대에서의 실전 경험, 긴 시즌을 버텨낼 체력과 집중력, 그리고 압박 속에서의 선택은 앞으로 증명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이미 경쟁 구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불꽃야구에서 시작된 여정이 KT 위즈라는 현실적인 무대 위로 옮겨진 지금, 임상우의 위치는 더 이상 관전 대상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에서는 임상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위치에 서게 됐는지, 그리고 KT 위즈가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2026 시즌을 앞둔 KT 내야 경쟁의 향방과 임상우가 그 안에서 어떤 선택지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 시즌을 앞둔 KT 위즈의 내야 경쟁은 단순한 포지션 다툼을 넘어 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황재균이라는 확실한 중심축이 빠진 자리를 메우는 방식에 따라 KT의 내야는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베테랑 중심의 즉시 안정화냐, 아니면 젊은 자원을 앞세운 장기 재편이냐의 갈림길에서 구단은 신중하지만 분명한 선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임상우의 위치는 흥미롭습니다. 그는 아직 주전을 논하기에는 이르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체험형 신인으로 분류하기에도 애매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마무리 캠프를 통해 코칭 스태프의 관찰 대상이 되었고 내부 평가에서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미 경쟁의 문턱을 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KT의 스프링 캠프는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전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누가 안정적으로 수비를 소화하는지, 누가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긴 호흡 속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임상우에게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두 번의 인상적인 장면이 아니라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경쟁 상대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같은 대학 출신이자 같은 프로그램을 거친 유현인을 비롯해 이미 1군 경험을 쌓아온 내야 자원들이 동시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는 임상우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비교 대상이 분명한 경쟁 속에서는 결과 역시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불꽃야구 출신 선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이번 이야기의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태근은 해설자로서 새로운 플랫폼에 도전하고 있고 임상우는 선수로서 가장 현실적인 무대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위치는 다르지만 불꽃야구라는 출발점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 또 다른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결국 임상우에게 2026 시즌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포지션을 맡게 될지, 몇 경기를 소화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경쟁을 통해 자신이 프로 무대에서 어떤 유형의 선수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기회는 이미 열려 있고 선택은 경기장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서는 KT 위즈 내야 경쟁의 전체 그림과 함께 임상우가 서 있는 위치의 의미를 정리해봤습니다. 불꽃야구를 거쳐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이들의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볼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